네, 오늘도 둘 중 한 종목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죠. 오늘은 닥터관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역시 세원이었습니다. 삼성과 3대 디자인 협력사. 세원 맞는데요. 가격 전략 좀 잘 좀 세워주세요. 세원 차트 보면서 바로 가격 전략 말씀을 네. 드리도록 할게요. 당장 이제 전번 거래일에 이제 상한가 구간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지금 상한가 구간 이후에 지금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당장 상한가 이후에 최근 들어와 지금 조정세 나와주고 있는데 장기 평선 구간까지 굉장히 이제 매수 구간으로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초가 이하부터 매수 구간 잡아가시고 손절가는 장기 평선 이탈하는 2,800원가대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전고점 이상 4,000원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닥터관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은 바로 세원이었습니다. 매수가는 다음날 시초가 이하로, 목표가는 4,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800원으로 설정해 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꼭 행복한 수익률로 보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요. 미국장 끝나고 그 소식이 들려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때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게 미국과 중국이 사이가 좋을 때, 그리고 사이가 나쁠 때 또 공략해야 될 종목이 다르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상 지금 홍콩 인권법에 대해서 이 주말까지는 이슈가 안 나왔습니다. 이 사인을 하냐 안 하냐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 뿐이지 사실상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뭐 없었으면은 내가 아니었으면 14분 만에 뭐 홍콩은 지금 없어졌을 것이다 뭐 이런 말만 하고 사인 안 했는데 이번에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홍콩 인권법에 대해서 사인을 맞췄습니다. 미국의 이 의원 중에서도 이 하원 거치고 이미 상원까지 한 번의 통과를 끝내고 대통령님의 실제 트럼프의 사인만 남은 상태에서 사인까지 끝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지금 거의 홍콩의 인권을 압박하고 있는 중국과의 사이가 멀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왜냐면 홍콩 인권법 자체가 뭐냐면은 지금 중국이 홍콩을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1년마다 홍콩의 이 자치적인 부분에서 과연 지금 상황이 어떤가 계속 평가를 하면서 안 좋다면 도와줘야 되고 만약에 좀 잘 되고 있다면 어느 정도 이 도와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긴 거고요. 그 다음에 홍콩을 억압하고 압박하고 있는 인물이 있다 한다면은 그 사람을 제재하고, 그리고 사실상 지금 뭐 이 무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최루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홍콩을 억압하는 나라에는 수출하지 않겠다. 이러한 법안이 홍콩 인권법입니다. 마찬가지로 홍콩을 지켜주는 법안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중국은 억압하고 있어요. 그럼 미국은 지금 중국과 등을 지겠다는 소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중국의 왕이 외교부 장관은 무슨 얘기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사인을 한 거는 미친 짓이다라고 그 정도까지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 정도로 지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중국 증시 빠지고 있고요. 미국 증시도 지금 사실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미중 무역 전쟁이 합의가 되지 않고 아마 조금 틀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항상 얘기합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틀어지면 시장 안 좋아지겠죠? 빠지겠죠? 그럼 우리 지금 뭐 딴 거 종목 주식하지 말란 소린가요? 그게 아니죠. 4월, 5월에도 미중 무역 전쟁이 가장 악화될 때 상한가 간 종목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사익 수혜주였죠. 아이소프트 그 당시에 60% 70% 뛰었고요. 오픈베이스 그 당시에 100%씩 뛰었습니다. 충분히 미중 무역 전쟁이 틀어지고 시장이 빠지더라도 거기에 대한 반사익 수혜주는 상한가를 가고 50%씩 100%씩 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혜주 오늘 준비했으니까 방송 끝까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궁금한데요.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우리에게 또 수익률을 안겨주고 있는 우원 개발 이야기할 때도 해저 터널과 그리고 해저 케이블 이야기 해주셨는데 저 몰랐어요. 데이터 통신의 99%가 해저 케이블이에요. 저는 인공위성 이런 건 줄 알았어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 네. 있는 사람과 한국에 있는 사람이 통신을 하고 여러 통신하는 게 인공위성이 쏴가지고 통신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면 많은데 그거는 1%일 뿐입니다. 진짜요? 대부분이 99%는 우리 바다에 있는 이 해저 케이블로 통신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가 지금 데이터라는 것 자체가 지금 가벼운 게 아닙니다. 굉장히 무거운 데이터를 지금
통신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인공위성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불안해요. 그래서 대부분 해저 케이블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니 해저 케이블이 얼마나 깔려 있는데, 해저 케이블로 본다면 지구 둘레가 대략 4만 킬로거든요. 근데 해저 케이블의 길이가 몇만 킬로냐면은 130만 킬로입니다. 그럼 지구를 몇 바퀴 돌 수 있냐면은 대략 30번입니다. 대략 30번. 30번이나 돌 수 있을 만큼의 양이, 지금 지구 둘레를 30바퀴를 돌릴 수 있는 양이 지금 해저 케이블이 바다에 깔려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했지만 정말 중요하고 시장 규모도 굉장히 큰 시장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거기를 독점하고 있는 나라들이 어디냐? 미국, 그리고 실제 일본, 호주입니다. 이 세 국가가 거의 뭐 90%를 독점하고 있다가 어느 나라가 툭 튀어나왔어요. 어디? 중국이죠. 바로 화웨이머린입니다. 화웨이머린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면서 갑자기 주변에 있는 해저 케이블 사업을 막 가져오더니 지금 지분을 거의 20%까지 땡겨놨어요. 화웨이머린이. 그러면서 실제 미국, 일본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죠. 특히 미중 무역 전쟁하고 있는 기분이 좋겠습니까? 더 안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과 호주가 우리나라에는 화웨이머린의 해저 케이블을 깔지 않겠다. 우리나라에는 오지 말아라고 제재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반사이익 수혜주가 해저 케이블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중국 걸 쓰지 않으면 어디 걸 써야겠습니까? 당연히 기술력을 좋은데 바로 앞에 있는 걸 써야겠죠. 그럼 기술력이 좋다면 어느 정도냐? 대만에서 지진이 났을 때 해저 케이블이 끊긴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해저 케이블을 유지보수하고 고쳤던 기업이 대한민국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터널이라든가 실제 해저 케이블에 대한 시장 규모가 몇 조 규모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미국, 실제 일본, 호주와 같이 이 바닥에 있는 해저 케이블을 유지보수했던 국내 기업. 이 기업이 아마 지금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반사익 수혜주로서 가장 강하게 뛸 만한 종목이 아닌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닥동환 전문가님 표정을 보니까 약간 아시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셨어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해저 케이블과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을 해주시다 보니까 과거에 지금 이제 이 총선 정책 수혜주로서 올라갔었던 이 해저 터널, 목포와 제주를 연결하는 해저 터널 관련된 내용들이 일단은 먼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관련된 내용들 속에서 일단은 먼저 생각이 나는 종목이 특수건설이라는 종목을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해저 터널 관련된 내용으로 좀 급등수혜를 받았었고, 특히나 지금 이 종목이 올해 초에 약 100% 정도 단기적으로 약 한 달 정도 만에 급등을 했었던 좀 강한 그런 수급을 동반을 했었던 종목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 거의 뭐 증시 안 좋은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 지금 주가 추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 뭐 최근 뭐 말씀을 해주셨던 SDN이라던가 우원개발이라던가 기타 등등 지금 이제 총선 정책 수혜주 올라가면서 가까스로 지금 간신히 이제 엮여주면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아무래도 좀 제약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선별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겠지만, 당장이 2019년도 1월달 당시 때는 총선 정책 수혜주로 특수건설이 올랐었던 게 아니죠. 이 남북경협과 관련된 내용으로 올랐다가 최근 들어서는 가까스로 지금 총선 정책 수혜주로서 어느 정도 탑승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인상 깊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해상 케이블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해상 터널 쪽보다는 지금 이제 이 해상 케이블 쪽으로 세명전기라는 종목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유명한 종목이었죠. 당시 이제 작년도에도 남북경협과 관련된 부분으로 단기적으로 뭐 강한 상승세를 한번 보여줬었던 이 구간이었습니다. 작년도에 이제 초에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었던 한 200% 300% 정도 올라갔다가 최근 들어서 쭉 이제 빠졌다가 바닥 구간에서 지금 이제 가까스로 조금 장기평선 구간이랑 단기평선 구간이 좀 밀집을 하고 있는 어느 정도 급등전 구간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세명전기하고 특수건설 두 종목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 힌트까지 들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역시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 하면 총선 정책 수혜주 빠질 수가 없죠. 이것도 같이 엮여 있나 봐요.
네, 사실상 지금 이 미중 무역 전쟁이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은 대립이 커졌기 때문이에요. 많은 관심이 가져 있는 상태에서 대립이 커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슈도 커진 거죠. 홍콩 인권법에 사인을 했다. 마찬가지로 이 미중 무역 전쟁은 반사이익 수혜주에 더불어서 총선 정책 수혜까지 있는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패스트트랙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여야 갈등이 심해지고 있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관심이 많은 만큼이나 이슈도 큽니다. 그럼 충분히 종목도 어떻게 돼요? 지금 급등세가 크게 나오는 게 대부분 뭐예요? 다 총선 정책 수혜주들만이 급등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남아토건을 보신다 하더라도 주가가 저점에서 얼마 가고 있습니까? 시장이 빠져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점에서부터 충분히 100% 이상의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 게 남아토건이다. 실제 뭐 건설 회사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총선 정책 이슈가 있기 때문에 시장과 무관하게 100%씩 뛰고 있고요. 자, 히든스탁에서 공개를 했었던 종목이죠. 남아산업입니다. 실제 이 구간에서 히든스탁에서 공개를 직접 해드렸고요. 그 이후에 총선 정책 대장주로서 대략 130%, 140% 가까이 급등 나온 게 남아산업이었습니다. 히든스탁이 직접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올라가고 있는 게 SDN이죠. 최저점에서 히든스탁 공개해드렸고요. 그 이후에 고점 상승세가 대략 130%, 140%까지 갔습니다. 지금 100%씩 뛰는 종목들 남아토건, 남아산업, SDN 전부 다 100%씩 뜁니다. 다 뭐다? 총선 정책 수혜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얘기하는 게 이번에 후속주미 나오고 드는 게 우원개발이었는데 우원개발이 한 10% 가다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10% 정도면 솔직히 마르스 자존심이 좀 상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뭐랬어요?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심화가 되면서 이 반사익 수혜주와 더불어서 총선 정책까지 수혜를 받을 수 있으면 이 두 가지 모드를 받고 있는 대장주입니다. 그러면은 이번 급등했던 남아산업 100%, SDN 100%, 남아토건 100%, 이 세 가지 100%를 넘어설 수 있을 만한 총선 대장주 제가 공개할 테니까요. 방송 끝까지 보시면서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